선생님이 또 예쁘게 달게 수여동사. 한자가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좋진 않아. Chinese character.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예. 한자를 좋아하는 친구들 굉장히 respect, 존경합니다. 예. 그런데 한자가 우리에게 주는 또 유용함은 있어요. 어느 정도 한자를 좀 배우다 보면 문법의 용어를 정리할 때 좀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일단 수여라는 말은 우리 상장을 수여하다 할 때 그 수여예요. 그래서 상장을 수여한다는 얘기는 상장을 준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수여동사의 정의는 뭐뭐 해 주다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나는 죄인에게 상을 수여해 줬다. 나는 탐에게 요리를 만들어 줬다. 그러니까 끝이 주다형으로 끝난다 해서 수여동사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되냐? 수여동사는 이렇게 된다. 일단 문장의 최소한의 기본 조건은 주어랑 동사가 와야 된다. 자, 주어를 subject. 그래서 s라고 표기하고요. 동사는 verb라고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어려운 말로 indirect objec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일단은 주어는 s, 동사는 v, 그 다음에 간목이 io, 그 다음에 do가 직목 이 정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나오는 게 수여동사. 수여동사를 우리가 문장의 형식으로 사형식 동사라고도 해요. 그러면 친구들은 용어가 여러 가지 이렇게 펼쳐지면 헷갈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형식 동사에 사용되는 이 동사가 수여동사야. 그러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어순이 펼쳐지는 게 사형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라. 수여동사의 종류로 다른 것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얘기로 알아듣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목적어를 두 개 가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해석 자체가 뭐뭐 해주다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여동사.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 갖는 문장의 패턴을 몇 형식 구조라고 한다? 사형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사형식과 수여동사는 당연히 같은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식 안에 있는 동사가 수여동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제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주어는 주어일 거고 동사는 동사인데 간접 목적어란 뭐냐?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다.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란 뭐냐?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을을. 사실 우리에게 목적어라고 하면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는 직접 목적어가 익숙하잖아. 선생님 말이 맞지? 그러면 목적어가 하나라면 무조건 직접 목적어 하나만 나오는 거고 굳이 두 개가 나온다면 간목이 출현한다는 거야. 어떤 해석을 달고? 뭐뭐에게라는 해석을 달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음식에게 탐을 줄 순 없잖아. 탐에게 음식을 주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로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사물이나 또는 뭐 동물이나 이런 애들이 올 수밖에 없죠. 물론 뭐 동물도 간접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겠네요. 뭐 강아지에게 사료를 주었다 이렇게 할 때. 어쨌든 자, 간목 자리에 주로 사물이 오고 직목 자리에 그쵸. 사람이 오고 직목 자리에 사물이 오는 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뭐느냐?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일 때 반드시 목적어의 어순이 간접 목적어, 즉 사람이 먼저 오고 직접 목적어, 즉 을을인 사물이 뒤에 와야지 사형식 구조가 되는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삼형식으로 바꾸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해석은 똑같다 이거야. 예컨대 왜 그러냐면 나는 탐에게 음식을 주었다나 나는 음식을 탐에게 주었다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라는 건 뭐냐면 기본 베이스로 주어 동사는 똑같이 오는데 목적어의 순서만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물인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오고 사람인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진다 이거야. 그래도 해석은 same, 똑같다. 그런데 왜 문장의 형식의 구조가 사형식에서 삼형식이 되냐면 요 사이에 이물질이 껴요. 이물질 뭐가 끼냐면 전치사가 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이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가 어려운 말로 수식어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게 고등부 수업이고. 자, 우리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부분까지 선생님이 손을 대야 되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목적어도 서열이 있다. 나는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두 개의 목적어가 있을 땐 반드시 간목이 직목보다 앞에 와야 돼요. 간목이 서열이 더 높아. 그런데 직목이 굳이 간목 앞에 서려면 간목한테 선물 하나 던져줘야 돼. 그게 뭐냐면 전치사란 놈이야. 그래서 전치사를 얻기는 됐지만 이 간접 목적어는 이제 순수함을 잃었죠.
이물질이 끼었기 때문에 순수함을 잃었어. 그래서 순수한 목적어는 딱 하나, 뭐만 있다? 이렇게 직접 목적어 하나. 그래서 목적어가 하나 있는 게 삼형식 구조라는 거야. 제 말 괜찮아요? 아우 선생님, 아우 세련되게. 저는 선행을 했다고요. 자,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는 수식어구가 되니까 목적어 하나인 삼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라고 이해하면 정말 훌륭하지. 그러나 선행을 안 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죠. 자, 목적어 서열이 있다. 무조건 순서는 간목과 직목의 어순인데 만약에 굳이 순서를 바꾸려면 뒤로 빠진 간목 앞에 전치사란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았지만 이물질이기 때문에 순수함을 잃었어. 그래서 순수한 목적어 하나. 그래서 목적어 하나인 삼형식이 된다. 이렇게 돼. 어찌됐건 이해하면 끝.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게 뭘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떠한 전치사가 출현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자, 전치사는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to예요. 때때로 for가 오고요. 미친 경우에 of가 와요. 지금 제 설명 들었어요? 대부분 to고요. 때때로 for고요. 미친 경우에 of예요. 그러면 영리한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대부분 to가 오는 경우에 수요동사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수요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to, for, of가 결정되거든. 그러면 내가 학생이라면 for가 오는 경우와 of가 오는 경우에 이 수요동사의 종류를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to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제 말이 맞죠? 자, 그러면 for가 오는 경우에 수요동사 뭐가 있느냐? 자, 만들어주다 make요. 그 다음 사주다 buy요. 그 다음 buy와 유사표현인 사주다 또는 가져다 주다인 get. 여기서 get은 얻다가 아니라 수요동사를 쓰일 땐 사주다, 가져다 주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요리해주다 cook. 이런 아이들이 for를 써요. 그럼 이것 빼고는 다 to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무리하지 않아요. 그럼 미친 경우는 뭐냐? ask 하나. 물어보다 혹은 요청하다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어쨌든 물어보다 ask가 그렇죠? of가 오는 유일한 경우예요. 나머지는 다 to. 오케이? 그럼 요거 예쁘게 적어야 되겠지. 깔끔하게. 요게 중재쌤이 제시하는 첫 번째 매핑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예문 몇 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포인트로 빵빵 잡아버릴 거야.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